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에는 학교폭력과 왕따를 소재로 한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여자아이의 이유 있는 복수극이 정말로 매력적이고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안의 화제가 된 체육관 고데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록 그 사건이 고데기 사건과 같이 잔인하지는 않더라도 공부하는 친구의 책에 초코우유를 붓고 왕따를 하는 행위들이 노인들 사이에서도 흔하다는 걸 아시나요? 믿기 힘들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병원 간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병원 재단의 프리미엄 노인 전문 요양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숙련된 수간호사 이상급의 경력 간호사가 가는 자리였는데 간호부장님의 선정이 좋았는지 아니면 고급 요양병원의 콘셉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파견을 가게 되었어요. 요양병원은 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했고 도심의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요양병원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마치 자연 속에 푹 녹아든 듯한 분위기로 아주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프리미엄 요양병원답게 시설은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수준도 높았어요. 재활치료나 문화활동 프로그램도 다양했고요. 어르신들은 크게 세 부류였는데 중풍이나 뇌경색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치매를 앓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회복관리와 재활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인지와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개신병동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환자라는 단어보다 어르신이나 땡땡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야 했어요. 비록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만 어린 아이들처럼 서로 사랑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는 하나의 사회였답니다. 근무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실세 대빵 할머니가 누구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 90대인 이복순 어르신이었어요. 복순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어르신은 아주 고약하셨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혈압을 잴게요. 어디가 새로 온 간호사인데 이름이 김민주예요. 할머니, 잠시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네 몇 살이세요? 26살입니다. 내 아버지는 뭐 하시나요? 집에서 놀시는데요. 어르신, 상황극 그만하세요. 혈압 다시 잴게요. 파랗게 젊은 게 주사는 놓을 줄 아나요? 어르신, 자꾸 그러시면 혈압 다시 재야 돼요. 아이고, 맨날 그 친구는 19시간씩 안 자는데요. 땅이 꺼지냐, 바닷물이 넘치냐, 산이 탈퇴하느냐, 어르신 바이탈 체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러지 말고 시내에서라도 제가 배곡 주사 한 방 놔주게나요? 요새 얼굴이 너무 꼬치꼬치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 배곡 주사는 임상적 안정성이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의사 선생님의 허가 없이는 시행할 수 없어요. 생긴 것은 순하게 생겨갔는데 성격은 완전히 까탈스럽다면서. 알겠어요. 대빵 할머니는 키가 작고 얼굴이 색감에 쭈글쭈글까지 하셔서요. 인자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오른팔과 왼팔이 충직한 수하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인실을 3명이 함께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사실 혼자 사용하는 1인실이 편하기는 해도 적절하니까 말동무가 있는 사인실이 더 넓고 편리할 것 같았어요. 대빵을 하는 매화시녀들은 각자 좋아하는 빨강, 핑크, 보라색 조끼와 바지를 아래 위로 즐겨 써서 저는 속으로 붉은 여왕, 핑크 공주, 보라돌이라고 별명을 짓고 불렀어요. 그만큼 외모부터 인상이 강렬하고 압도적인 분들이셨죠. 어떤 때는 자신들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목에 파란 스카프를 하고 로비를 활보하기도 했어요. 똑같은 곰돌이 도상으로 장식한 크록스 실내화를 신고 자신들의 친목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대빵 할매가 이거 진짜 시원해서 좋다. 예쁘지 하면서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우리 아들에게 나도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아유, 나도 주문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똑같은 제품을 입고 들고 와 사고하셨다고 해요. 단체복처럼 입고 먹고 살아도 되겠는데 하루라도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 새할매들이 모여 뒷담화는 물론이고 앞담화까지 숨기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과 자식을 자랑하기까지 했어요. 자랑은 끝이 없나 봐요. 핑크 공주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들은 박사가 되고 딸은 교수가 되었어요. 보라돌이는 남편이 두 집안을 살리며 아들은 대기업 상무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빵 할머니의 남편은 돌아가실 때까지 바람을 피웠고 아들들 중 하나는 의사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의 이사장이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눈치를 살살 살피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남편, 형제, 자식 자랑이 끝나면 다시 손주 자랑 배틀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들어서 새할머니의 이야기를 외우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는 한 분의 더 없이 곱하고 예쁜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은 대변화를 맞이했죠. 이 신규 할머니는 무릎 연골 파열 수술을 받고 재활 및 회복 관리를 위해 입원하셨는데요. 그녀는 꽃보다 누나의 김자옥 씨를 닮은 미모와 단아한 성품까지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의 할아버지들 역시 한눈에 빠져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드럽고 우아한 태도를 가진 자욱이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더 흥미를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술활동 시간에 요양병원에서 현빈 할아버지를 불러야 했던 순간이 있었죠. 교장 선생님의 손자와 손녀가 짝이 되었을 때 대하 할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무도회가 있어서 만들기를 하고 있었는데 손녀는 알록달록한 귀족 가면을 색칠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새카만 조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면을 보고 손자가 갑자기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심리 테스트가 재미있을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손자가 다음 중 무도회에 착용할 가면을 고르라고 제안했습니다. 1번 곰돌이, 2번 미에로, 3번 귀족 가면, 4번 아회탈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4가지 가면 중 하나를 신중하게 고르세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번 도도 파티에 갈 예정이니까 예쁜 귀족복을 입을래요. 귀족복을 선택한 당신은 겉으로는 누구든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내면이 무척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보일지언정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온전한 내 모습을 찾기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대빵 할매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네요. 곰돌이 가면을 선택한 나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유형이에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 대빵 할매와 시녀들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득달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나요? 어부리도 좀 해봅시다. 그게 뭔데요? 뭔데? 그렇게 해서 대빵 할머니는 하회탈을,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는 피에로 가면을 선택했어요. 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피에로 가면을 택하신 두 분은 남은 것을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네요. 그렇다면 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형이 외로워요 하고 물었을 때 대빵 할머니가 얼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전 선생님 하회탈은요? 하회탈 아니, 나는 하회탈을 선택했는데. 늘 웃고 있는 하회탈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르신 하회탈을 선택한 것이라면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나는 차갑다 그러면 어떨까 하고요. 이건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하면서 당당하게 시녀들을 거느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핑크 공주와 보라돌이가 서둘러 맞장구를 쳐가며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호해진 현빈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이 칠한 가면을 씌웠는데 샤워기 할머니에게 갑자기 농담을 던졌어요. 무도회에서 가면을 쓰고 무도회 가면을 제 파트너로 삼아주실래요? 평소 리더십은 있지만 농담을 잘 못하시는 분이 했던 농담에 어르신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자기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무도회 의상을 입고 있었고 무도회가 언제 열리든지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그린라이트인가요? 현빈 할아버지는 자욱이 할머니만을 좋아하고 그 할머니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둘 사이엔 썸을 타는 듯한 분위기가 흘렀고 이후엔 둘이 함께 산책하거나 텃밭에서 상추를 따는 것을 종종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르신들이 물건에 이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연히 스티커가 날렸는지
덤벼서 떨어졌는지 자옥의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현빈 할아버지의 옷자락에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할머니가 얼른 이름표를 떼려고 하니 현빈 할아버지가 허허하고 웃으셨어요. 저기 할머니의 손길을 막아서 이름표 자리가 여긴가 보이네요. 이름표를 떼지 않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마치 나는 자옥이 거 인증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두 분은 썸을 이어갔는데 이걸 곱게 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현빈 할아버지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대빵 할머니에게 자옥이 어르신은 최강의 라이벌로 나름의 연적이나 다름없었죠. 그날부터 자옥이 할머니를 향한 대빵 할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날이 꾸물꾸물해서 뜨끈한 물에 몸을 누이고 싶은 날이었던 그런 날에는 요양병원 안마의자가 불티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인기 있었어요. 요양병원 1층 로비와 2층 발코니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2개씩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로비의 안마의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2층 발코니에서는 통유리로 자연 경관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저도 지나칠 때마다 나도 저기 앉아서 뭉친 어깨 좀 풀고 싶다 할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였죠. 그러나 그 안마의자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1층 안마의자는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했고 2층은 할아버지들이 이용했는데요. 어느 날은 자옥이 할머니가 근육이 뭉치고 무거워 느껴지셨는지 아침 일찍부터 1층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대빵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자 핑크공주와 보라돌이가 바람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 년들이에요. 어디서 사진을 쭉 뽑고 디비전이야? 보라돌이가 갑자기 욕설을 퍼붓자 자옥이 할머니는 어리둥절해서 반문했습니다. 말이 좀 지나치지 않아요? 퍼서버서 당신 몇 살이에요? 아이고, 나랑 갑자기네 친구네 친구. 하지만 여기 계신 형님으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올해 92 되시는 분으로 우리 평동 최고령 왕언니가 되시겠다 이기야? 그래서요, 아무리 삼강오륜이 무너지려 해도 우리가 장유유서를 몰라서 써도 되나? 아따, 눈치는 쌈 싸드셨나? 비키라고 왕언니 먼저 안마 좀 할게. 안 그래도 수도분한 자옥 할머니는 똥이 더럽다고 해서 피하거나 무서워하여 자리를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마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어디를 가나 대모가 지정석이 있어 다른 어르신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모 할머니가 왕노릇만 하면 좋겠는데 왕따까지 주도하니 문제가 된 것이죠. 특히 자옥 할머니가 카페나 족욕실에 들어가면 절망구 또 왔네, 진짜 밉상이야 하며 본성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수다를 떨며 자기 할머니에게는 일 좀 건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할머니들을 불러 모아 자옥 할머니를 왕따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있었죠. 분위기를 조성했지요. 교장 선생님께 이름표를 붙이는 거 보았지? 내가 그러던 거로요. 얌전한 고양이가 풋도마뱀이 먼저 올라간다고 말한다고 뭐해요? 아니요. 교장님 앞에만 가면 눈웃음을 살살 쳐주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도 어떠냐고. 보낸 내가 다 민망해. 그런데도 교장님은 100년 묵은 구미호 같은 년한테 홀라당 홀려서 정말 답답하고 답답해. 그 사람이 아닌가요? 남녀가 유별하다거나 여자는 어디서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아휴, 산 것들이 반가이면서 법도 알리려고 하나. 모르면 교육을 시켜야겠지요. 행실이 나쁜 년들은 조리돌림이 답입니다. 안 그러셨어요.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대장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가 하나둘씩 예쁜 것들을 모아놓은 자옥이 할머니를 왕따했어요. 대장 할머니와 시녀들은 두유나 간식 같은 자기 소지품을 자극한 할머니의 서랍에 몰래 넣고 그 물건이 없어진다고 다시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뒤에 누가 갔어? 여기 뒀어야 하는데 라며 말하고 있을 때 방을 치우는 205호 할머니를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샤오기 할머니가 들어가자마자 서랍을 열어서 두유를 꺼내며 소란을 일으키고 이럴 줄 알았어. 도둑녀 같은 세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본래 호박씨를 까고 앉아 있어. 자옥이 할머니에게 도둑년이라며 누명을 씌우는 것도 흔한 일이었고요. 자옥이 할머니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방문을 잘 안 하는 걸 알고는 머그컵이나 치약 같은 개인 소지품을 빼앗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마트에서 머그컵을 사다 드렸어요. 할머니, 어제 마트 갔는데 예쁘다고 해서 하나 샀어요.
아휴, 이쁘라. 안 그래도 머그컵이 좀 필요했는데, 아이, 고마워서 어떻게 해, 이쁘다고 해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나중에 봐요. 잠깐만, 우리 딸이 보내준 홍차가 있는데, 나랑 같이 마셔요. 아니지. 간호사님이 밀크티를 좋아하신다며 아주 정성스럽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게 마셨습니다. 즐겨 마시는 밀크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만들어도 한 잔은 제대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젊을 적에는 남편을 따라 잠시 영국에 살던 시기에 밀크티를 즐겨 마시셨고 그 애정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티타임을 가지며 자옥이 할머니의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할머니의 아들은 핵물리학 분야 교수로 현재는 미국 연구원으로 계시며 딸은 외교관 남편을 따라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불행한 상황은 없지만 자주 통화를 주고받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밀크티가 생각날 때마다 할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이 떠올라요. 방을 찾겠다고 약속한 후에 그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는 사들온 머그컵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한 척했어요. 내 안에 인류애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죠. 어쨌든 나이가 90세인데도 하는 짓은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어린애들이나 다름없이 철이 없고 악랄해요. 옆을 지나갈 때 자주 발을 걸리게 할머니도 있고요. 문화활동 시간이나 단체 모임 때 자신들 옆에 앉지 말라며 쿠션으로 막는 경우도 있어요. 매번 할아버지들이 계신 쪽에 홀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옥 할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활짝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 다들 친절하고 수다도 떠먹니까 좋아요. 저,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힘들어. 굳이 들어오려고 애쓰지 말고, 엄마는 정말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전화를 끊고 종종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영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내 목숨소리가 왜 이리 길게 울리지요? 대빵 할머니가 미웠지만 그래도 제일 짜증나는 인간은 아무래도 이사장인 것 같아요. 가해 주동자가 본인 어머니를 보니 그냥 모두 묵인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아프고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혼자 오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나도 나서서 자옥이 할머니를 돌봐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개인 사우나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양병원을 자랑처럼 울렸습니다. 다들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일인가 하고 미어캣이 되어 두리번 거렸죠. 전소리가 나는 여자 대중욕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나와, 이 여자야. 나도 급해. 너만 쓰는 사우나야. 나도 좀 쓰자고 하지 않았나요? 급하다니까 하면서 사람이 목욕조차 맘 편히 못하게 피를 말리며 괴롭혔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대빵 할머니 지팡이를 막으며 소리 질렀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프시고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이시에요. 절대 심신안정이 필요한 분들 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시고 위협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시다고요. 어르신 나이도 여기서 제일 연장자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얌전히 잘 사시는 어르신들을 괴롭히기나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을 보면서 나도 처음으로 늙는 게 무섭다고요. 어르신처럼. 늙어서 걱정해요. 결코 이렇게 나이 들지 않겠다 다짐하게 되는데 뭐 이것은 뭐죠? 인연이라는 게 무슨 소린가? 야, 이 여자야. 여기 이사장이 우리 아들이야. 내가 해고당하고 싶어서 그냥 눈길이나 했나 봐. 그러니 뭐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 사장님은 다 끝이 다 아이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몇 년을 걸었겠어. 어디 두고 보자 하며 대빵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사우나에서 얼굴이 빨개지게 익은 자옥이 어르신을 안방으로 모셨어요. 침대에 편안히 누우시게 해드렸고 어르신 말씀하시기를 불편한 게 없다며 면목이 없어 하셨어요. 어르신이 왜 그러셨는데요? 나이가 많으신다고 아들한테 할 말이 없으셨다고요? 빼달랬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안 좋아요.
언제나 어르신들을 존중해야죠. 저는 자욱이 할머니들을 특히 챙겨주고 다른 할머니들보다 더 주의 깊게 돌봐드리며 손발 역할을 해드렸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면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시고 음식도 잘 드셨던 분들도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야 했던 적도 있고요. 간식을 맛있게 드신 뒤 돌아서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 중에 기도 폐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걷는데 전혀 문제 없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요.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자욱이 할머니에게 발생했어요. 할머니께서 식사를 다 하고 쉬시다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시고 의식을 잃으신 일이 생겼어요. 민주 선생님 보호자에게 연락해 주시고 주영 선생님 산소 탱크를 준비해 주세요. 다희 선생님, 119에 전화하고 원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해 나와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다행히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응급처치 덕분에 자욱이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매우 기쁘셨는데 자욱이 할머니의 상태를 더 자주 챙기려고 어르신 방에 자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봤자 의식 상태나 체액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때마다 대빵을 맺어 시녀들이 335명이 약을 거듭하면서 졸피난다는 것이에요. 너, 왜 자꾸 그녀만 들여다보고 그러냐? 둘 사이 뭐 관계야?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고 이 못된 년한테 주는 영양제에 나도 주고 싶어. 어르신, 이거 주사라서 어르신들 주는 게 아닌데요. 알아, 다 필요 없어. 우리도 받을래? 무조건 주사를 달라고 할 때 진정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현빈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합주기처럼 입을 다물고 제 길을 가시는데 같은 여자지만 참 너무한다 생각했어요. 현빈 할아버지와 나의 극단적인 간호를 받고 자욱이 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쾌차하셨어서 평소처럼 생활하게 되셨어요.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간호사님이 날 살려주셨다면서요? 아휴, 제가 어느새 생명의 은인이네요. 제가 어르신을 일찍 발견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급체하시면 또 그러다가 나쁜 것들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셔야 돼요. 간호사님, 내가 의식을 한번 읽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쓰려고 하는데, 버킷리스트요? 어느새 버킷리스트가 궁금한데요. 그런데 간호사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저는 생각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학교 다닐 때는 같이 학교 다녔고 돈을 벌어야 할 때는 돈을 벌고 있어요. 딱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 날이 끝도 없이 길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어르신, 꿈은 뭐였어요? 나는 오로지 남편과 애들의 뒷바라지만 하는데 다른 일을 못 해봤어요. 자식은 농사를 누가 더 잘 짓느냐에 자존심을 걸고 경쟁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지 생각해보면 안 해본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어르신, 지금은 뭘 하고 싶으세요? 이제 당장요. 결코 웃어선 안 돼요. 결코 안 웃겠어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건 파도 타기예요. 서핑하고 싶다고요. 바다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웃으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저랑 손자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손자가 계속 서핑을 배우길 원해서 나는 못한다고 허리를 굽히며 거부했죠. 그래도 손자만 서핑을 하고 나는 그 모습만 보았지만 아쉽게도 그 당시 손자의 청춘이 너무 부러워서 그게 살기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서핑은 도전이라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버킷리스트에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 맞아. 그리고 차 위에 텐트를 싣고 바다나 계곡에서 야영하는 것,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림도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다시 배우고 싶고, 못 해본 것들 다 해보고 싶어요. 네, 어르신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입구에 한눈에도 귀부인 같은 분이 계셨어요.
우산 없이 나왔다가 소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비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우산 같이 쓰실래요? 라며 잠시 망설이던 부인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제 우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빛 요양병원이요. 저도 거기 가는데 같이 가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날은 장날이라 모처럼 외출한 날이었고 택시 파업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지하철에 내렸더니 비가 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례지만 요양병원에서 일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네, 저 거기 간호사예요. 자필 용한 직업이죠. 나이팅게일의 후예들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모님께서 선택하신 일이거든요. 부모님께서 생계로 바빠서 저는 얼른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서 사명감이 좀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처음 뵙는데 제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다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들이 좋은데요. 요양병원은 무슨 일로 가세요? 제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남편이 외국에 계셔서 모시기 어려운 데다. 케어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 고급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이 와서 매우 걱정되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귀부인의 어머니는 자옥이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와 부인이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초면인데도 말을 걸고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던 고민을 슬슬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모녀가 상봉의 기쁨을 충분히 나눈 뒤에 제게 부르셨어요. 이 간호사님이 날 구해주셨어요. 생명의 은인이야, 은인이야. 우리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칭찬을 하셔서 침이 마르도록 하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 어르신이 너무나 다정하시고 자상해서요. 정말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는데 간호사님이 컵도 사주시고 치약도 사주셔서 그랬는데 아니 나는 부주의해서 그만 다 잃어버렸네. 내가 외로울 때마다 같이 차도 마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생각도 깊고 용감하시고 아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옥이 어르신이 제 따님이 걱정하실까봐 이곳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시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셨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단지 지나치셨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에 의식을 잃으신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급체를 하신 것이었죠. 앞으로 대빵할매 무리에게 또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어떡하죠? 어르신의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서 저가 말을 꺼내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눈치껏 인사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어르신 방을 나오는데 어르신의 따님이 절 따라 나오셨어요. 간호사님, 약소하지만 제 성의를 봐서 받아주시겠어요? 어르신의 따님이 조심스레 봉투를 하나 건네시는 거예요. 전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니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저가 더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제게 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항상 거절을 하시니 정말 어쩌죠. 엄마가 너무 고마워하시거든요. 저는 그럼 대신에 정말 주제넘은 것 같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다 말해봐요. 실은 여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최고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아주 못된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 못된 어르신들이 곱고 단아한 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막왕따도 시키고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르신이 타겟이 돼서 세상에 우리 엄마가 왕따를 당한다고요? 여기서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르신의 건강이 아주 좋아지셔서 활동이나 운동에 큰 문제가 없으시니 지금 퇴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표정을 내세우지 않아서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 일반적으로 바깥 활동을 좋아하시는데 로비나 카페로 나가지 않으시고 방에만 계셔서 수상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고마워요. 정말 힘들게 얘기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 말은 매우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더욱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손으로도 마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게 해준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 후 자옥이 할머니는 따님과 함께 요양병원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현빈 할아버지도 퇴원하셨고 요양병원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대빵을 매설하던 시녀들이 왕따시킬 대상이 사라지자 전의를 상실하고 조용히 지내나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젊고 얌전하며 예쁘게 생긴 어르신이 들어오자마자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이전까지 왕따의 대상을 찾던 것이었던 거예요.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싶었어요. 대빵 할머니들과 시녀들을 보며 인류애를 잃은 지 오래되었고 정말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부터 거창한 목표나 사명감이 있어서 선택했던 직업이 아니어서 사직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억지로 참다가 한 달에 잠깐 행복한 월급날을 기다리는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일상을 뒤려하고 과감하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간혹 그 대빵 할머니의 왕따 이야기가 요양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사장의 막강한 파워로 게시글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민원을 넣던 게시글과 첨부도 삭제됐다고 해요. 그래도 한 번씩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아직도 대빵 할머니가 살아계시네요라며 숨을 써내거나 할아버지 현빈과 할머니 자옥이는 잘 계시고 계실까요?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을 나오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어요. 할머니 자옥이처럼 저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첫째는 운전면허 따기, 둘째는 영어 능력 향상, 셋째는 운동하기, 넷째는 연애하기. 가슴이 뛰는 일은 무조건 도전하기로 했어요. 먼저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 제가 한 일은 뉴욕에서 영어 공부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뉴욕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영어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퇴직금으로는 뉴욕의 놀라운 집세와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중단해야 했어요. 그리고 수영을 배우고 필라테스도 하게 되었어요. 발레는 배웠지만 전 요가가 저에게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상하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날의 스트레스도 싹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게 제게 잘 맞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서 요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배우더니 요가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본격적으로 요가 지도자 과정을 하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가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따르게 되었고 함께 요가를 하며 친해진 언니와 함께 요가 전문 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요가를 배우러 온 학생 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대학에서 뇌신경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명상과 요가가 뇌신경과학적 치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는 그의 연구 목적이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학습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남자가 뭘 잘못 먹어서 급체를 했는지 속이 더부룩하다면서 연신 불편해했고 전 장난삼아 바늘로 손 좀 따드릴까요? 했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그 행동은 위생적으로 위험하므로 전 손 좀 줘봐요 하며 제 손으로 엄지손가락 지압점을 쿡쿡 눌러주었습니다. 눌러주셨습니다. 엄지손가락도 말로 말할 수 없는 소화불량에 좋은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었더니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졌어요. 강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절 가지세요 하면서 막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자 눈에 남자가 귀여워 보인다면 그게 끝 아니겠어요. 비록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연하긴 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다정하며 유머가 있는 멋진 남자였어요.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안은 생각보다 어마무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외교관이시고 어머니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엘리트 출신이시며 큰아버지는 교수이십니다. 고모와 외삼촌은 의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들어가면 교수와 의사가 되나 봐요. 전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일하신 부모님께서는 부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집안 차이가 너무 나서 걱정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나누러 가자고 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아무 말씀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한참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도 4살이나 연상이고 집안도 크네요. 내세울 것 없는 노동자의 집안에 직업도 말이 좋아 프리랜서 일이 없으면 반백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저만 보면 해시엘에 웃으면서 좀만 기다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라고 아는 겁니다. 의지 있는 남자친구는 굳건하게 저와 부모님의 첫인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수능을 보는 것보다 더 떨렸어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더 많은 분이 탐탁치 않아 하실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사랑과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기로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과 신발 모두 단정하게 꾸미고 남자친구의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름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외할머니랑 사이가 각별해서 자기에게 꼭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외할머니가 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시거든요. 늘 믿고 응원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외할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효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 결혼을 반대하는 만일 상황이 생기더라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외할머니라는 방어막을 쳐둘 것이었어요. 정말 귀엽고 머리까지 비상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도 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겠더라는군요. 전 심호흡을 크게 하고 외할머니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얌전하고 공손하게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는데 세상에 남자친구의 외할머니를 보고 놀라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만났던 자옥의 어르신이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간호사님. 둘이 아는 사이인 제가 지금 부엌에서 첫사랑을 끝낸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있었고 무척 반가운 마음에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나를 보고 반가워하시며 이상가족을 제외한 듯이 환영해 주셨어요. 어머야, 이분이 누구예요? 어머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시더군요. 분위기가 서로를 알고 있었어서 그때 우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도와주신 간호사님이었어요. 우리 엄마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그 불행한 사건이라도 말하긴 싫지만 그 간호사님이 그때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간호사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고 이런 소중한 만남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 민지 씨가 옛날에 외할머니의 담당 간호사였다고.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돼야 되겠다. 다 들어앉지 말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해. 너무 반갑다. 반가워. 엄마가 태어나기 전 간호사님께 고마워하고 거기 몇 번 찾아갔는데 벌써 퇴직하셨다고 해서 우린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 우리 때문에 안 좋은 말이 나왔나 싶기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르신 아닌 할머니가 그때 버킷리스트를 만드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았어요. 지금도 버킷리스트에 쓰거나 지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아쉬워. 오래전 일이지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전이라니 정말 세월이 한 번에 지나가네요. 할머니가 버킷리스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버킷리스트 중에 서핑도 있었는데
손자가 서핑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 손자가 혹시 그 손자 맞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어쩜 우연히도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려고 했나 싶네요. 아이고, 정말 신기하죠. 자옥이 할머니는 진심으로 반겨주셨어요. 그동안 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사귀는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더니 이렇게 참하나가 씨를 데리고 오면서 기뻐하셨고요. 제 나이와 배경만 보고 결혼을 반대했던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때 그 간호사란 분을 알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한 번 만나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엄마를 매우 그리워했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우리 인연이 인연이겠죠. 뭐야, 사람 인연은 나라고요. 오늘은 제 2주년을 맞아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요. 걱정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만남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내 귀여우면서 똑똑하고 영리하며 유머 감각까지 갖춘 멋진 남편과 다정하고 우아하며 기쁨 가득한 시댁 가족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받으며 토끼처럼 귀여운 아이들까지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버킷리스트도 거의 채우고 나서 이제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시골 할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는 요양병원을 나오신 후 연락이 끊긴 현빈 할아버지를 찾아서 우리 시골 할머니와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현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요. 남자 3명이 모이면 서열을 따지고 여자 3명이 모이면 파벌을 만든다고 하죠. 여자가 많은 곳에서는 특히 텃세와 끼리끼리 친목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저가 일했던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던 친목 문화에 관한 왕따 사건을 언급해 보려고요.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환갑의 증갑, 7순과 8순을 넘어 100수를 목전에 두신 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돈독하게 지내며 참 좋으련만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시기와 질투, 탐욕 같은 오욕을 7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과 만행을 버젓이 저지르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러고 계신다면 더 글로리 주인공 문동은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싶네요. 어르신, 용서는 없어요. 그래서 영광도 없겠지만 대빵 어르신, 이제부터 어르신의 하루하루가 흉흉해질 거예요라고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셨나요?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